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피자 임재현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제 자리가 미래를 전망하는 식품업계의 미래를 전망하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미 대단히 잘하고 계신 셰프님들부터 외식업의 고수분들 앞에서 외식업을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앞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변화할 것 같고 어떻게 해야지 미래를 조금 더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의견 정도를 드리는 자리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다 전문가시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식품 산업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만 있습니다. 이제 밀레니얼들은 더 식당에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서 온갖 그 식재료들의 원가가 들쭉날쭉하고요. 또 인력이 출산율 문제를 겪으면서 점점 더 구하기 힘들어지는 굉장히 어려운 매크로 상황들을 겪고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 식품 산업이 기존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을 되는 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영속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사실 시장에서도 많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제 오른쪽의 그래프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외식 기업인 맥도날드의 주가 그래프고요. 이제 이쪽이 얼마 전까지 이제 더본코리아가 상장하기 전까지 한국에서 가장 큰 식품 기업의 주가였는데 이제 성장하는 방향이나 그러니까 우하향하냐 우상향하냐 방향이나 이제 그 시가총액 면에서도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거의 이제 삼성전자 이상의 시총을 가지고 있는 300조짜리 기업이고요. 이제 국내에서 이제 더본이나 교촌 F&B 같은 기업들은 사실 이제 1조를 못 넘고 계속해서 이제 우하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교촌치킨과 더본코리아를 너무 좋아하는 소비자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장 관점에서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 기업들에 있다기보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시장 상황에 더 크게 기인한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배경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이제 출산율이 가장 큰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업계보다도 식품 산업은 출산율에 직격탄을 맞는 산업입니다. 입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끼니 수가 줄어든다는 거고, 끼니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매출이 떨어진다는 거죠. 동시에 인구의 고령화가 일어나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예전처럼 많이 먹지 않는다는 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결국에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율이 우리 외식업의 미래를 사실 이제 인구 전망과 같이 거의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이제 2100년 지금부터 70년 후에는 이제 인구가 2천만 명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의 희망사항으로 바꿀 수 있는 미래가 아니라 이제 정해진 미래입니다. 이미 저출생이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한국의 인구는 저 그래프 그대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무당이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인구수고 결국 저 인구에 따라서 식품 산업의 사이즈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식품 산업의 그래프도 비슷한 궤를 같이 할 거라고 말씀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동시에 보시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외식업이 가장 치열한 나라입니다. 이 빨간색 글씨가 몇 명당 식당이 있느냐, 그러니까 인구 몇 명당 식당이 하나 있느냐라는 통계인데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치열한 국가들 대비 많게는 6배에서 10배 이상 치열한 국가입니다. 인구 77명당 식당이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만 밥을 먹진 않잖아요. 집에서도 해 먹고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먹을 수도 있고 굶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실제로 국내에 지금 식당 포화도는 약 한 인구 30명당 식당 하나가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자영업자들이 일반적으로 100만 원 정도 하루에 팔아야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자영업 시장이라고 하면 객단가 10,000원으로 잡아도 옆에 식당 한 3개 정도를 제껴야 4개 정도를 제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실 구조적인 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장 10개가 오픈을 할 때 8개가 이제 닫는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들이 힘든 이유나 이제 식품 기업들이 높은 기업 가치를 받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다 연결돼 있는데 그것은
식당 개개인의 자영업자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인구적인 구조나 이제 이런 경쟁 상황이 더 크게 기인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정말 쟁쟁한 외식 기업들과 셰프님들과 대단한 선수분들이 많은데 계속해서 줄어드는 파이 안에서 싸움을 하고 있고 이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 이제 한국 외식 시장이 계속 좀 어려움을 겪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요약을 하자면 더 큰 시장을 바라보지 않으면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글로벌 사업의 중요성을 굉장히 깊게 새기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외식 기업이라고 하면은 맥도날드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큰데요. 실제로 고피자라는 회사는 이제 맥도날드를 보고 피자도 햄버거처럼 빠르고 싸고 혼자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이제 그렇게 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왜 피자를 맥도날드에서 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2016년도에 이제 푸드트럭 한 대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제 2024년에는 저희가 전 세계 1000여 개가 넘는 매장을 가지고 이제 뭐 CNN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조명들을 받으면서 미래가 유망한 회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뭐 처음 푸드트럭 대비해서는 뭐 매출의 규모는 뭐 수천 배 성장을 했고 지금 이제 연간 한 5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이제 스타트업이 아닌 기업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국에 작년까지만 해도 매장이 한 150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올해 말 기준으로는 약 한 1200개 정도가 될 거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나 고피자 본 적 없는데 저렇게 많다고 아마 의심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게 1년 만에 1000개가 늘어났는지 저희가 생각하기에 매장의 미래는 어떠한지를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은 궁금증으로 남겨놓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는 2019년도 코로나 전부터 해외 사업을 직접 진출을 했습니다. 진짜 인도에 제가 가방 싸들고 가서 이제 첫 매장 내는 거 보고 첫 매장에서 피자도 굽고 하면서 이제 5년 동안 인도, 싱가포르, 태국, 뭐 인도네시아 이런 동남아와 인도 시장에 직접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지금은 이제 해외에만 약 10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해외에서 매출이 100억 원 이상 발생을 하는 저희 전체 매출의 약 한 30% 정도가 이제 해외에서 발생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피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에게 간단히 이제 소개를 드리면 말씀드렸던 대로 패스트푸드처럼 피자를 한 6, 7천 원 내고 혼자서 빨리 먹을 수 있는 이제 1인 피자를 기준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점차 뭐 저희도 더 작은 사이즈나 큰 사이즈도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저희의 아이덴티티는 이제 1인 피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인 피자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쓰다 보니까 이제 푸드테크 기업으로도 조금씩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푸드테크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결국 이제 저희를 푸드테크 기업이냐 피자 기업이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피자 기업입니다. 피자 기업이지만 피자를 이런 형태로 팔기 위해서는 이 푸드테크가 꼭 필수적이었고 푸드테크를 수단으로 해서 전 세계로 확장하는 피자 기업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푸드테크가 필요한 계기에 대해서 왜 우리가 푸드테크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2015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저때 이제 2015년도에 고피자를 처음을 생각을 하고 왜 맥도날드에서 피자를 팔지 않을까? 왜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 혼자 먹을 수 있는 싸고 빠른 피자는 없을까라고 너무 궁금해서 이제 혼자 피자를 집에서 막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피자 만드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네 피자집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바생이 돼서 주말간 이제 피자를 만들어 보니까 피자를 만드는 게 굽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8분 정도 피자를 굽거든요. 그래서 일단 맥도날드 서비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거기서 배웠고 또 피자를 굽기 전에 이 도우라는 이 반죽을 성형을 하고 뭐 발효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상당히 많은 노동력과 스킬과 공간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햄버거처럼 조립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제가 일했던 주방 사이즈만 한 30평 정도 됐거든요. 홀이 한 50평 정도 됐고 물어보니까 창업 비용이 한 6억 정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서 통장에 500만 원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매장을 차리기 위해서는 제가 거의 은퇴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작고 싸게 주방을 그리고 도우를 피고 뭐 발효하고 이런 과정 없이 정말 조립할 수 있게 그리고 8분 걸려서 맥도날드 같은 서비스가 불가능한 것을 빠르게 해서
정말 3분 안에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 그걸 이제 처음으로 제가 아이디어상 구현했던 게 이렇게 파베이크 도우라는 것과 이런 가스식 화덕이었습니다. 이태리에서는 실제로 피자를 90초만 굽거든요. 여기 셰프님들이 또 많이 계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태리에서는 피자를 120초 이상 굽지 않습니다. 근데 왜 피자헛, 도미노, 파파존스에서는 피자를 8분 동안 구울까라는 저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이게 제가 처음 그 공방에서 만든, 아주머니들 데리고 만든 파베이크 도우인데 왜 도우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발효하고 성형하고 한번 구워 갖고 초벌해 갖고 납품해 줄 수 없을까? 햄버거 번처럼 말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햄버거 번의 피자 도우 버전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결합을 해서 딱 먹어보니까 먹을만 하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3분 안에 피자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푸드 트럭을 한 1년 후에 이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저 공방에서 만든 도우와 아까 보셨던 이제 화덕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죠. 다만 이 푸드트럭은 처음부터 굉장히 잘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여의도 밤도깨비 야시장이라는 곳에 저희가 제일 처음 들어갔던 피자 트럭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되는 트럭 중에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화덕이 안에 있었어요. 안에서 이제 제가 쪼그려서 피자를 하나를 토핑을 하고 하나를 굽고 이렇게 했었는데 회전율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화덕을 더 많이 넣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토핑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화덕을 입구를 밖으로 돌리고 밖에서 사람들이 구우면서 이제 위에서 토핑을 한 5명이 하는 12명이 일하는 푸드트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명이 일하던 트럭에서 하루에 매출 100만 원, 150만 원 하다가 12명이 일하니까 이제 하루에 매출을 800만 원, 1000만 원씩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트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트럭을 딱 1년을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 이유가 이 화덕 안을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피자가 이제 불에 가까운 쪽 순서대로 탑니다. 그래서 이제 불에서 한번 돌려줘야 되고 또 위치도 바꿔줘야 된다는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그리고 스킬을 많이 요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태리 식당 가면 이렇게 셰프가 피자 돌리는 거 보신 적 있으실 텐데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부상도 많이 당하고 굉장히 확장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 친구들의 일을 대신할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화덕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 화덕을 더 쉽게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푸드트럭 2대는커녕 맥도날드는커녕 푸드트럭 2대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직접 그 화덕을 만들게 됩니다. 한마디로 피자를 돌려주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그럼 화덕이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제 돌아가는 화덕을 2017년도에 제가 처음 만들게 되고 2016년도에 푸드트럭으로 번 돈을 여기에다 다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당시에는 푸드테크라는 말 자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뭔가 기술적인 그 발전, 개선을 통해서 사람이 할 일을 줄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저희가 하는 모든 푸드테크의 원천은 다 거기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하거나 줄여서 더 높은 효율을 내거나 인건비를 줄이거나 그런 쪽으로 이제 여기 2017년부터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2017년 말에 약간의 엔젤 투자를 받아서 대치동에다가 아마 이때 당시에 이제 기네스에 등록을 하지 못한 게 좀 아까운데 0.7평짜리 매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삼각형에 여기 요 보이는 공간이 다거든요. 2명이 서 있으면 둘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는 정도의 공간에 매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매장에서 그 저희가 만든 자동 화덕과 공방에서 만든 도우를 가지고 이제 피자를 열심히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장에서 성과를 내면서 저희가 여기 사진은 없는데 저희 이 근처에 대치 본점이라고 이제 큰 곱피자 매장이 있거든요. 그 매장으로 이제 확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곱피자가 2018년도에 대치 본점을 내면서 법인 설립도 하고 사실 지금의 모습에 가장 근간이 된 매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10분 거리이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음마아파트 사거리에 대치 본점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치 본점을 내서 저희가 생각한 대로 맥도날드식 피자 매장, 그러니까 학원 끝나고 학생들이 잠깐 들러서 10,000원 내고 혼자서 피자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매장을 만들어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장사도 너무 잘 됐고 지금도 되게 잘 되는 매장인데 그 매장이 확장을 함에 따라서
이런 제품들. 그러니까 저희가 가맹점을 한 30개를 순식간에 냈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엉망인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희가 예전에 고피자를 드셨던 분들에게 고피자 맛없어, 퀄리티가 전바점이 심해라는 피드백을 받는 이유들 중에 이때 당시에 잔재 결과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모든 매장을 빠르게 확장하는 건 좋지만 매장을 작게 만들고 쉽게 만들어서 빠르게 복제할 수 있게 하는 건 좋지만 어떻게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퀄리티 컨트롤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AI가 키워드가 아니었을 텐데 2018년 말 2019년 초였으니까요. 그때 저는 이제 뇌가 달린 CCTV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CCTV가 나 대신 토핑하는 과정을 봐주면서 정확도를 너 잘못 만들었어. 야 잠깐 멈춰. 페퍼로니 몇 개 빠졌어. 버섯은 이쪽에 올려야지. 이거는 파인애플이 먼저 올라가야지. 이런 지도를 해줄 수 있는 CCTV를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 지금 가장 화두인 비전 기반의 AI거든요. 자율주행이랑 같은 결국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보고 판단을 해서 어떤 의사를 결정을 할 수 있게 내려주는 이제 AI를 그때부터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스마트 토핑 타입이라는 것을 2019년도부터 개발을 해서 지금 이제 전 매장으로 깔고 있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서 이제 영상이 나와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개발한 기술 중에 가장 저희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코로나 때 물리적으로 사람을 뽑을 수 없게 되면서 할 수 없이 이제 로봇까지도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처음에 도우를 미리 만들어 놓는 파베이크 도우와 이제 AI로 지켜보면서 토핑의 정확도를 지키는 기술, 그 다음에 피자를 빠르게 구워주는 오븐 기술, 그 다음에 사람이 없어도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로봇 기술까지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개발을 하는데요. 일단은 영상을 짧게 한번 보시고 저희가 하는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익히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재생 부탁드립니다. Hi, I'm Jay, the CEO and founder of GoPizza. At GoPizza, we focus on technologies that help, such as Market Go, AI shortcuts,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네 가지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run by our system engineer. So let me take you inside our system and show you. First, anyone can create with our signature function. GoPizza started in the kitchen and created one-of-a-kind world-class product. 처음에는 아주머니들이 하나씩 만들던 거를 이제 수년간의 투자를 통해서 저희가 자동화 공장까지 설립을 했습니다. All the coffee ingredients and in fact all the processes real time. For rookies, sometimes we follow the light, the medium run. If I don't follow the recipe, for example, it will correct me to follow the recipe before it starts to the customer. And my job is almost done. It's at the place they see on the government. From there, from Harvard Go to AI Smart Office to Jobit and to GoBot Station and GoPizza, we have completely redesigned how to make pizza from scratch. GoPizza, with the help of GoPizza, is now having and you look forward to eating at your doorstep wherever you are. Are you ready, GoPizza? 그래서 여기 나온 기술들에서 사실 이제 개념은 저희가 2018년, 17년부터 이렇게 세상에 내놨지만 그 기술적인 완성도나 세련됨에 있어서는 굉장히 투박했거든요. 마치 뭐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와 지금의 아이폰이 많이 다르듯이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계속 더 고도화해서 저희는 그 제품 똑같은 파베이크 도우지만 똑같은 고분이지만
더 맛을 좋게, 뭐 에너지 소비량을 더 적게, 더 경량화하게 이런 이제 기술적인 개선을 계속 이뤄냈고요. 그 결과로 저희가 2022년부터 극단적으로 매장 사이즈를 줄여서 CGV에다가 저희 매장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CGV에서 이제 극장 산업이 어려워지니까 F&B 사업을 늘려야 했는데 피자를 팔면 좋겠다. 다만 피자를 만드는 이제 공정이나 공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작은 공간에서 쉽게 빠르게 만드는 피자를 원해서 이제 고피자를 선택을 하셨고요. 이제 지금은 30여 개의 이제 CGV의 고피자가 있지만 내년에는 이제 100여 개 이상의 CGV 안에서 고피자를 만나실 수 있게 됩니다. 또 그 CGV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올해 가장 큰 이제 회사에 있었던 이벤트가 GS25 편의점 안에 고피자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약 6개월 만에 지금 1,200개의 매장을 출점을 했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아까 만든 이제 화덕의 초소형 미니 버전인 이제 미니 고분을 저희가 그 GS를 위해서 개발 및 생산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간판과 저희 냉동 피자가 들어가서 이제 고객들이 주문했을 때 24시간 어디서나 5분 만에 이제 뜨거운 피자를 구워주는 형태의 샵인샵을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CGV 안에서도 제가 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주로 뭐 용산이나 왕십리나 영등포 같은 메인 로케이션엔 이미 다 고피자가 들어가 있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전국 CGV에 고피자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모델을 이제 감안해 보셨을 때 어디든 매장을 집어넣을 수 있고 어디서든 동일한 퀄리티가 나오고 이 매장을 세팅하는데 시간도 가격도 낮다라고 하면 이걸 해외로 빠르게 복제하는 것들이 훨씬 더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설명을 드렸던 한국 시장이 어려워서 해외로 나가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해외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이 패키지를 푸드테크를 통해서 만들었다. 컨트롤 C, 컨트롤 V가 할 수 있는 그 객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객체가 너무 크면 되게 많은 걸 드래그해서 컨트롤 C, V 하다가 거기서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작게 만들어서 바로 컨트롤 C, V가 가능하게끔 이제 만드는데 푸드테크가 그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토대로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 좀 여태까지 집중했던 것들이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동남아나 인도 시장은 한국과 매크로가 너무 달라서 인구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계속 인구가 젊어지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좋으면서 식품을 폭발적으로 더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강 사업을 해도 식품 회사들이 멀티플도 잘 받고 매출도 잘 나오는 그런 사실 훨씬 더 좀 매크로를 갖고 있는데요. 대부분 한국 기업들이 해외를 진출할 때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통해서나 뭐 라이센스를 통해서 진출을 합니다. 다만 그 이유 때문에 많이 실패를 하는데요. 사실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하는 그 회사는 해외 기업이죠, 주로. 우리 브랜드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첫 매장을 되게 멋지게 내는데 그 매장에서 뭔가 틀어지는 것들을 서로 여유와 인내심을 갖고 풀 그런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그쪽은 비싸게 주고 사갔으니까 빨리 성과를 내야 되고 우리는 이미 팔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리소스가 끌려 들어가기를 원치를 않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 매장 내고 두 번째 매장 내고 한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매장에 마스터 프랜차이즈 모델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본사 입장에서는 그 해외 기업이 잘 되면 좋지만 안 돼도 내가 잃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죽을 때까지는 안 하는 겁니다. 우리 본사가 이 사람들을 마치 자기 직원들과 자기 회사처럼 케어하고 끝까지 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이제 창업자니까 한국에서 고피자가 망할 뻔한 적도 많았고 해외에서도 망할 뻔한 적들이 많았지만 절대 해외에서 동일한 방정식으로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망하지 않게끔 내 돈을 넣고 내 직원을 뽑아서 내가 가서 끝까지 될 때까지 하게 하는 주인 의식들이 사실은 아직 그 식품업계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컨트롤 C와 V가 가능한 아이템이 중요하지만 그 아이템도 이 소프트 스킬인 이 주인의식이 같이 없으면 이 두 개가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해외에서 확장을 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가 이제 주로 사업을 하는 국가가 두 번째로 큰 나라가 인도이고 인도에서만 지금 연매출 100억 이상을 저희가 내년부터는 발생시키는데
인도의 남부에 저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대해서 사실 오늘 그렇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인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럼에도 인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장 극단적으로 다르고 사람들이 굉장히 편견이 많은 시장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푸드테크에 대해서 왜 푸드테크가 필요한지, 컨트롤 C, V가 가능한 그 자그마한 객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깨지지 않는 객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푸드테크의 역할을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해외로 나가는 데 있어서의 마인드셋, 그 주인 의식은 사실 인도 같은 나라에서 제일 갖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인도의 예를 조금만 들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남부에 저는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왜 인도에서 사업을 하냐라고 사실 의심을 많이 하셨고 지금도 많이 물어보세요. 인도 가면 뭐 사람들 길거리에서 똥 싸고 뭐 도로도 없고 되게 위험하고 막 이러지 않냐? 사실입니다. 실 길거리에 소가 누워 있고요. 도로에 신호등이 없고 도로도 안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똥 싸고 샤워하고 다 합니다. 근데 이쪽이 그쪽이라고 하면 딱 도로 하나를 놓고 반대편을 보면 롤스로이스, 뭐 롤렉스, 벤츠 매장들이 사람으로 빠글빠글합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팀홀튼은 넣은 이유는 이제 식품업기 때문에 이 사진을 넣었는데 이 팀홀튼 커피 한 잔이 인도에서 8,500원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일주일치 식량을 10,000원을 못 쓸 거예요. 근데 딱 길 하나를 두고 건너편에선 커피 한 잔에 8,500원 쓰는 사람들도 빠글빠글합니다. 이 사이에, 이 도로에 어퍼튜니티,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해외 사업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나라들은 너무 좀 덜 발전하고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주저하거나 미루거나 결정하지 않는데, 저는 한국의 매크로보다는 이제 해외에 훨씬 더 큰 기회가 있고 극단적으로 인도 같은 시장에도 어마어마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외식 기업들, 상장한 외식 기업들의 멀티플인데요. 그 PER이라고 해서 이제 그 회사가 연간 버는 금액의 몇 배가 그 회사의 기업 가치로 전환이 되느냐인데, 보통 미국은 한 20배에서 많이 나오면 50배 정도가 나오는데 인도는 기본적으로 70배에서 100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100억을 벌었다. 그러면 기업 가치가 7천억에서 1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빌리언트 푸드웍스라는 기업은 인도에서 그 도미노 피자를 운영하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기업인데 시총이 8조입니다. 사실 8조 정도 되면은 거의 현대자동차 반 정도 되는 이제 시총인 거죠. 그래서 이번 현대자동차도 인도에서 이제 상장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제 푸드테크라는 해외로 나가기 좋은 이 DNA를 만드는 것과 해외를 과감하게 나갈 수 있는 이 소프트 스킬,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이 결합돼야만 글로벌로 진출이 가능하고, 글로벌로 진출하지 않는다면 우리 한국 시장에서의 미래는 어느 정도 정말 뭐 수천억짜리 회사를 할 거라면 정해져 있지 않나라고 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인도 사항들은 제가 스킵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국에서 보는 것과는 이제 사뭇 다른 인도에서의 성장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고피자가 앞으로 이제 만들어낸 그 이렇게 편의점이나 극장에 들어가는 그 사업 모델을 가지고 한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진출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